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2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이썬의 필수 문법으로서 문자열 처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는 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입 연산자 이퀄을 사용하면서 변수에 이렇게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묶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일반 변수처럼 인트형이나 플로트형이나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고 이렇게 대입함으로써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명령을 통해서 저장된 문자열을 출력해 보면 쉽게 출력됨을 알 수 있죠. 자,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기. 현재 프롬프트 상에서 지금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변수에 equal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hello world부터 해서 세 줄에 거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진짜 그런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LE를 실행시켜서 어떤 학생은 제가 파이썬 IDLE라고 말을 했더니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파이썬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치를 한 후에 그 시작 메뉴에서 여기에서 파이썬에 관련된 폴더를 찾으세요. 그러면 파이썬이라고 시작되는 이름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IDLE라고 시작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쭉 내려가면 시작 메뉴에서 저는 파이썬 3.6, 3.7, 3.8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요. 뭐 충돌나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고요. 3.2 버전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3.6, 3.7, 3.8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3.8을 실행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버전을 이렇게 펼쳐요. 그러면 IDLE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실행시키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화면에서 변수, 제가 s라는 변수를 둔다면 이렇게 쌍따옴표를 쳐도 되고 따옴표를 쳐도 됩니다. a, b, c를 제가 저장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프롬프트 상에서는 프린트 명령을 쓰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출력도 가능했죠. 그리고 물론 프린트 명령을 써서 출력을 해도 되지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ABC라고 출력이 되고 S를 출력하면 ABC에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차이는 있습니다. 자, 타입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S를 보게 되면 클래스 str에서 스트링, 즉 문자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옴표와 쌍따옴표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용한다고 제가 그랬었죠? S는 철수가, 자, 제가 이런 경우죠. 철수가 말했다. 철수가 나는 사과가 먹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따옴표와 쌍따옴표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자열은 따옴표에서 끝나면 작은 따옴표에서 시작을 하면 작은 따옴표에서 끝맺음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시작하면 큰 따옴표에서 맺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S를 출력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타이핑했네요. 이렇게 S를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프린트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같이 쓰고 싶을 때 그렇게 이렇게 인용문을 화면에 나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 줄에 거쳐서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S는 하고 예제 화면에 있는 것이 A, B, C 이러한 경우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S하고 A, B, C 엔터키 치고 또 여러 문장을 쓰고 또 여러 문장을 쓰고 여러 문장을 쓰고, 자, 한글도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 문장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작은 따옴표를 3개를 시작했고 끝맺음을 3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문을 써서 S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교육자료에 지금 넣어 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alien이라는 함수는 공백까지 포함해서 문자열이라고 쌍따옴표나 따옴표로 묶어져 있던 그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전체를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그래서 length의 약자로서 길이를 뜻하는데요. 문자열의 길이라는 것은 문자열의 개수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에 띄어쓰기가 들어있다면 그 띄어쓰기까지 포함을 해서 개수를 세워주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열을 하나하나 문자로서 처리할 때 반복문 처리할 때 이 개수만큼 반복해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연결할 때 플러스 쓰는 거 이거는 출력문 할 때 익히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숫자와 문자는 플러스로 연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자열 곱하기 정수를 하게 되면 반복해서 만들어줍니다. 출력문에서 헬로 곱하기 3 하면 헬로가 3번 출력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숫자와 문자열은 플러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플러스로서 연결할 수 있으려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면 됐었죠. 그게 str 함수였고요. 자, 문자를 반대로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는 int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정수나 실수를 str 함수로 싸게 되면 그 문자가 돼서 10이 아니라 10이 되고 1.5라는 숫자가 아니라 1.5라는 그 문자열이 돼서 플러스라는 연결자에 의해서 문자열 연결 문자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하는 걸 봤었고요. 자, 우리가 쉘에서 프롬프트 상에서는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거나 또는 문자열을 저장한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출력하면서 따옴표까지 이렇게 문자열임을 나타내 줬습니다. 이게 일반 변수명이 아니라 문자열이란 데이터이다 라는 걸 뜻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찍어서 출력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게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 값만 그렇게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저희 파일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스크립트 파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파일에서는 이렇게 그 변수 이름만 찍어서는 화면에 출력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만 화면에 출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때는 따옴표가 표시가 되지 않고 데이터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에서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은 그 내부적으로는 배열 모양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배열이라는 것은 연속으로 저장되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이름으로 연속으로 저장이 되니까 연속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은 띄엄띄엄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연속으로 되고 따라서 인덱스란 것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시작점을 0번 주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와 같이 0번 리스트, 1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마지막 번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다시 거꾸로 마이너스, 즉 음의 인덱스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로 운영을 할 때는 시작은 무조건 0번지로 시작을 하지만 경계 인덱스를 줄 때는 경계 인덱스보다 하나 앞에인 마지막 번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경계가 아니라 헬로 4 그러면 딱 4번지를 나타내고요. 그 몇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나오는 어떤 시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시작점은 그 즉시 시작점이지만
마지막 지점은 하나 적은 지점까지인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범위가 아니라 달랑 하나 나타내는 것이니까 0번지, 4번지가 맞습니다. 0번지는 제일 처음을 나타내니까 H가 되겠고요. 헬로우 4번지는 0, 1, 2, 3, 4에서 5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지는 뭐가 있을까요? 자, 0, 1, 2, 3, 4에서 12까지밖에 없는데 13번을 참고를 하고 있죠. 전체 길이는 13이 맞으나 0번 인덱스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덱스는 13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때 에러는 string index out of range에서 인덱스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로 접근하되 하나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 인덱스를 알려줌으로써 범위 지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 시간에서 배웠던 리스트의 그 범위 지정과 유사한데요. 이렇게 hello 0, 12를 하게 되면 실제 12번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적은 11 인덱스까지만 가져오게 됩니다. 0부터 그러면 진짜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보겠는데요. 헬로 월드가 지금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0부터 12까지면 0부터 12보다 하나 적은 11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11까지 가져오니까 이 느낌표는 가져오지 않고 D까지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답에서 0, 12는 느낌표 뺀 헬로우, 쉼표, 월드까지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헬로우 하고 0, 13이라고 주게 되면 이거는 out of range가 아니라 13보다 하나 적은 12까지 가져오게 되므로 전체 스트링을 다 가져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hello, world 느낌표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음수를 넣어서 표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음수를 넣을 때는 우리가 인식적으로 쉽게 딱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음수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로 그려놓고 접근하면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음수 표현을 놓고 풀 때는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덱스를 생략할 때는 시작점과 끝점을 범위를 줄 때 생략이 가능한데요. 시작점을 생략할 때는 제일 처음 0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점을 생략할 때는 가장 마지막 지점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로우 해서 콜론 5가 되면 5보다 하나 적은 4까지 움직이게 되고요. 0부터 4까지 움직여서 0, 1, 2, 3, 4 0, 1, 2, 3, 4 5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hello 5 콜론 땡 그러면 뒷부분은 13이 생략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앞뒤로 다 생략이 되면 자, 콜론까지 생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콜론이 있음으로써 이거는 시작점과 끝점을 주면서 범위로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생략하게 되면 0부터 13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헬로 월드가 전체가 오게 됩니다. 자, alien을 이용하게 되면 alien은 문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alien하고 hello 하게 되면 hello라는 문자열의 길이 그래서 0부터 alien hello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러면 5가 되니까 5보다 하나 적은 4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옆방에서 소음이 좀 들려서 잠시 좀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랭을 이용해서 ali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문자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alien하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hello는 문자열 hello가 아니고 변수 hello이죠. 그래서 alien하고 가로 안에 들어있을 때 따옴표를 주고 들어있다면 그거는 문자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이 hello가 따옴표가 있다면 이 문자열의 hello가 돼서 5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 문자열 hello가 아니라 변수 hello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들어있는 이 hello word라는 이 개수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글자의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전체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가 들어있죠. 띄어쓰기까지 해서 그래서 1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12개가 아니냐고요? 아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12번까지 있었지만 이거는 개수기 때문에 13개가 되죠. 그래서 0에서 13이 되겠고요. 실제 범위를 나타내니까 13보다 하나 적은 12가 돼서 0번지부터 12번지까지 해서 전체가 오게 됩니다. 개수는 항상 하나 적게, 그 인덱스는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0번지부터 개수로 파이썬은 이렇게 움직이면 좋습니다. 자바나 C에서는 이렇게 하면 개수만큼 움직이면 되나요? 자, 개수만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C에서는 그 경계를 줄 때 이런 문법을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어디까지 할 때 그 경계가 몇 번 인덱스까지 할 때 그 몇 번 인덱스 그대로 먹힙니다. 따라서 그 몇 번 인덱스까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포문을 이용하거나 할 때 0번에서 0번지부터 개수보다 하나 적을 때까지 이렇게 운영했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 마지막 그 포문을 반복문 이용할 때도 경계값을 주는 것이 하나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수를 그대로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응용 예제 보면서 더 보도록 하죠. 자, 따라서 이렇게 처음 생략해서 쓸 때도 땡땡 개수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문자열을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좀 보겠는데요. 리플레이스 메소드. 자, 이거는 원래 있던 문자열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바꿀 문자열 이렇게 놓으면 그 새로 이렇게 문자열을 바꿀 수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원래 이게 지금 문자열을 조작하는 메소드라는 것은 객체 지향에서 나오는 기능이잖아요. 따라서 객체점하고 불러 쓰는 게 메소드예요. 따라서 이렇게 s점하고 불러 쓰는 겁니다. 여기 지금 s는 하고 hello.word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는데요. 이 문자열이 객체가 되겠고요. 이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인 거죠. 그래서 문자열이라는 우리가 지금 문자열을 단순히 변수처럼 쓰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객체가 될 수 있는 거고 문자열 클래스에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 메소드가 제공하는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 중에서 우리가 불러오고 있는데 이 기능은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점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그 기능의 메소드에서 매개 변수로 지금 2개를 주는 것이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매개 변수라서 그 위치에 딱 맞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s라는 문자열 중에서 word라는 단어를 파이썬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기능을 가진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s를 출력하게 되면 이 s를 구성하고 있는 word가 파이썬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replace 이런 함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함수는, 즉 메소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리트, 이거는 어떤 그 기준 문자열을 주게 되면 그 우리가 문자열을 분리해 주는데 최종 나타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은 리스트가 주어집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배열이 결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리스트가 결과로 나옵니다. 어떤 것이 결과로 나오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메소드는 어떠한 자료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며 수행 결과 리턴되는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재 s가 지금 스트링이죠. 그래서 문자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문자열 메소드 스플리트를 이용했습니다. 자, 스플리트의 가로 안에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 매개 변수가 없는 그럴 때는 디폴트로 공백을 기준해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애플, 피어, 그래프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리스트의 기호는 이게 대괄호, 각진괄호죠.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쉼표로 나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데이터는 스트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됐고요. 자, 또 하나 예제는 스프리트하고 그 기준 문자열이라고 해서 그 분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자가 쉼표로 들어가 있네요. 문자열입니다. 자, 쉼표로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애플, 피어, 그레이프에서 전체가 나눠지고 지금 전체 여기 지금 보면은 현재 S가 지금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쉼표로 구분이 돼서 애플, 피어, 그레이프, 파인애플에서 전체가 나눠져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리자는 이 쉼표만 있을 수 있나요? 또 두 개의 문자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문자열을 내가 지정하면 그 문자를 포함한 걸로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join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하고 upper, lower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이 join이라는 것은요, 이게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데 원래 쓰이는 건데요. 이게 리스트 그 가로 안에 지금 리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리스트를 입력으로 줬을 때 최종 결과는 문자를 주고 문자가 나오자 할 때,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문자열이 나와야 되는데 입력은 문자열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조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A는 하고 비어있는 문자열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join하고 가로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건 분명히 리스트입니다. 근데 A가 원래가 문자열이었어요. 자, 문자열.join이에요. 왜냐면 이 조인이 문자열을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이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따라서 문자열 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A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A.하고 조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A에 문자가 열이 정말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돼요. 근데 지금 문자열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A.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을 하면 조인이 뭐예요? 같이 합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연결을 하는데 없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비어 있어요. 공백이 하나 들어 있어요. 이 따옴표가 시작하자마자 닫힌 게 아니라 살짝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A는 따옴표, 공백, 따옴표예요. 그래서 이 공백과 이 리스트가 조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항목이 하나 조인이 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애플 공백, 피어 공백, 그레이프 공백 이렇게 해서 문자열이 나와요. 최종 결과는 문자열이 나온다는 거에 그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건들이 막 주어지잖아요. 저번에도 문자 한번 보셨죠?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데 분명히 매개 변수로는 리스트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종 문자열을 반환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조인을 써서 문자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조인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A는 하고 하이픈이라는 백이라는 문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리스트와 조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한 항목, 리스트의 항목마다 빼기가 들어가면서 조인이 됩니다. upper, lower 이것은 위첨자, 아래첨자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쓰는데 이것은 대소문자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upper 그러면 위로 그러니까 대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lower 그러면 아래로 작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됩니다. S는 파이썬이라는 지금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 조작 메소드이기 때문에 s 하고 호출할 수 있어요. s upper 이렇게 호출합니다. 모든 메소드가 이렇게 뭐뭐 하고 호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문자열에 관련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문자열 하고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s upper 했더니 s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요, 변경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변경을 하려면 s에다가 다시 넣으시오 하고 s 뭐 이렇게 호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s 뭐 호출해서 s에 다시 대입하시오 그런 적이 없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도 s가 바로 변경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s를 출력하면 바로 대문자가 돼 있다는 거죠. 자, s는 파이썬 대문자예요. 그리고 s 좀 lower 그러면 s가 파이썬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이 순수 s가 변해 있는지 아니면 s에 이 영향을 줘서 출력을 한 건지 이 상태로 출력 이렇게만 봐서는 확실히 모르겠죠. 그러면 진짜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디를 띄워서 자 이렇게 보는 거죠. s는 자 제가 s는 A, B, C 소문자를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교육자료에 의하면 S 하고 어퍼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ABC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S를 찍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막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맞으면 제가 와서 왜 보여줬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문자를 조작하기. 자, 여기서요. 자, 여기서 이게 s는 s.upper에서 대문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s는 s.upper에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도 s가 변했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다시 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정말 s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근데 이것만 봐서는 s가 정말 변했는지 이 화면에서 이 영향을 그대로 화면에 그러니까 s의 영향을 받았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고 넘어간 건지 s 자체가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화면에서는. 근데 그 s가 진짜 변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 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그 의도도 없이 이렇게 질문도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를 알려주려고. 이게 s가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까지 실습 결과를 보면 정말 대문자 됐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정말 s가 바뀐 줄 알더라고요. s가 바뀐 게 아니에요. s는 소문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s.upper는 s의 그 대문자로 효과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진짜 s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는 s.upper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s를 찍어볼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함수는 정말 자체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리스트에서 자체가 바뀌는 거 있었죠. 떠올려 보세요. 리스트에서 함수가 있었는데요. insert 함수가 있었어요. 리스트가 있었죠. 리스트에 insert e에다가 뭘 넣으시고 그럼 리스트 자체가 바뀐 거 있지 않았어요? 해볼까요? 자, A는 하고 비어있는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A는 리스트잖아요. 그쵸? 근데 A 하고 insert 하게 되면 자, 0번 제일 처음에 넣는 게 0번이잖아요. 0번에다가 뭐 숫자 넣어볼까요? 5를 넣어라. 그러면 A를 찍으면 5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A.insert 다시 또 제일 앞에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0번 방에다가 10을 넣어라. 뭐뭐점 하면서 호출하는 메소드인데 바로 A를 변화시켜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아까 S. 이번 로우 해볼게요. 로우어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뭐뭐점 하고 하는데 직접 변화시키는 게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로우하면 소문자가 되긴 했지만 S를 찍어보면 이 대문자예요.
제가 아까 덮어쓰기 했잖아요. 진짜 소문자를 바꾸고 싶으면 s에다가 넣어라 해서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시켜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s.lower에서 이렇게 바꿔야지만 돼요. 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완전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현 상황에서 if나 판단문을 통해서 검사만 할 때만 잠깐 쓰는지,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검사만 할 때 쓸 건지, 아니면 얘를 영원히 그 값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지는 대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큽니다. 그거를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공백을 모두 삭제하는 건데요. 원래 그 트립, 근데 그러니까 그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스트립이라는 그런 함수 메소드예요. 그래서 스트립인데 레프트냐 라이트냐에서 문자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서 공백을 제거하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S는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모두 공백이 들어가 있네요. 자, s.lstrip 하게 되면 왼쪽이 지워졌겠어요. 그죠? 이거는 아예 s가 바뀌었을까요? 자, 이것도 들어가서 직접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것도 직접 이거 보면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s는 하고 여러분이 일부러 이렇게 공백을 넣어 보세요. 응? 이렇게 넣어 보세요. 그러면 s 출력하면 어때요? 공백이 넣어 있죠? 그러면 s. 하고 l 스트립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왼쪽이 비어있는 게 보여. 이거는 교육자료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S 원본을 한번 찍어보세요. 원래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본을 손상하지는 않고 그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왼쪽 공백을 없앤 상태를 가지고 뭔가를 체크할 때 그때 보는 현상입니다. Z필 해서 지정된 길이에 맞춰서 문자의 왼쪽에 필 뭐를 채운다. 자, 0을 채우는 거 이것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진짜 많이 피는 게 join, upper lower, 그다음에 replace, split 이건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조작하는 그 함수들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특수하게 나오는 것들을 그때그때 또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